자, 이번 영상에서는 유닉스 시절에서부터 널리 사용되어지는 VI 편집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텍스트 문서 편집기의 종류는 크게 보면 터미널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편집기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갖는 편집기로 다시 양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윈도우즈의 메모장 같은 경우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갖는 소위 윈도우용 프로그래밍으로서 하나의 편집기가 될 것이고, 우리 리눅스 환경에서도 보면 G에디트 등의 여러가지 편집기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지고 있기는 해요. 앞서서도 소개했듯이 우리가 리눅스를 사용하는 환경이 항상 그래픽할한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보니까 소위 텔넷과 같은 원격지 서비스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해서 어떤 서버의 자원들을 이용해 서버상에 있는 파일들을 편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터미널 환경의 편집기를 사용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닉스나 리눅스를 배운다라고 한다면 필히 터미널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의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할 것이고, 이 터미널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는 다시 행 단위 편집기와 화면 단위 편집기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가장 일반화되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로 VI라는 편집기를 사용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VI라는 터미널 환경에서 화면 단위로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의 사용 방법들을 익혀보고자 합니다. 현재 VI라는 편집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장이라는 편집기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동작이 되어져요. 먼저 동작 방식에 따라 편집기를 구분을 해볼 수도 있는데, 소위 모드형 편집기와 비모드형 편집기로 나뉘어질 수 있어서 특별히 어떤 특정 모드가 구분되어져 있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기능들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메모장과 같은 편집기가 대표적인 비모드형 편집기가 될 것이에요. 대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보통 메뉴 같은 것들을 두어 가지고서 어떤 특정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자 했을 때 추가적으로 메뉴를 통해 원하는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집기인 것이죠. 반면에 모드형 편집기인 VI 같은 편집기는 소위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모드에 따라 똑같은 키를 눌렀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동작들이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작성되어진 편집기를 가리킵니다. 현재 이런 VI라는 편집기의 내부 동작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파일 편집기이기 때문에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은 보조 저장 장치인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현재 VI라는 편집기를 구동을 해서 어떤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을 편집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을 읽어들여서 메모리에 보관해 놓고 메모리 상에서 먼저 수정을 해나가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아무리 많은 내용을 수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시 파일에 저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해 버렸다라고 한다면 디스크상에 있던 원래 파일의 내용은 절대 바뀌지 않는 특징들을 갖게 될 것이에요. 소위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을 메모리에 임시로 버퍼링 한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수정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것이고, 또 그 수정했던 내역들을 기록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마지막에 혹은 최근에 수정한 내용들을 다시 되돌리기 처리해 줄 수 있는 작업 취소하는 처리들을 수행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자가 수행한 내용을 파일에 반드시 기록해야지만 현재 수정사항이 파일에 저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서 파일의 접근 권한이라는 것을 살펴봤듯이 해당하는 파일에 대해서 내가 라이트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장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VI라는 편집기는 현재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화면 단위 편집기로서 모드 편집기라고 했었죠. 현재 3가지 모드로 운영이 되어지는데,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자마자 기본적으로 명령 모드에 놓여져 있게 되어집니다. 자, 내가 어떤 모드에 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동작들이 일어난다 라고 했었어요. 자, 시작은 명령 모드이기 때문에 편집기이지만 내가
어떤 알파벳 키보드를 누른다라고 했을 때 그 누른 값이 직접 화면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른 키에 따른 어떤 명령들이 처리되어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명령 모드에서 소위 현재 텍스트를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력 모드로 전환해 줘야 하는데, 자, 입력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키가 여기 나와 있는 I, A, O라는 대소문자 구분되어져서 6개의 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VI 편집기를 실행하자마자 A라는 키를 눌러주게 되어지면 화면에 A라는 문자가 입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전환하는 처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A를 한 번 더 눌러주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의 A가 텍스트 편집기 상에 입력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입력 모드에서 언제든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모드에서든지 간에 항상 초기 상태인 명령 모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ESC 키를 눌러주면 되는데, 자, ESC 키를 한번 눌러주게 되어지면 바로 명령 모드로, 마지막 행 모드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ESC 키를 눌러주면 바로 명령 모드로 돌아오게 되어져서 우리가 VI 편집기를 사용을 하다가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모드에 있는지 좀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ESC 키 한번 눌러주어서 명령 모드에서 필요한 모드로 다시 전환하는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또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명령 모드에서 마지막 행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콜론이나 나누기 표시 혹은 물음표 표시가 입력이 되어지면 마지막 행 모드로 전환이 되어져요. 자, 입력 모드라는 것은 내가 키보드를 누른 내용들을 그저 텍스트 파일의 내용으로 입력하기 위한 소위 타자치는 그런 모드라고 한다면, 마지막 행 모드와 명령 모드는 현재 VI 편집기를 위한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는 모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다만 명령 모드 같은 경우는 다소 간단한 명령,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처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록되어지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행 모드는 하나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뭔가 좀 많은 내용들을 입력해 주어야만 하는 그런 명령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행 모드가 수행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를 삭제해라라든가 한 줄을 복사하라라든가 이런 명령들은 그냥 명령 모드에서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내가 편집 중인 문서 중에 어떤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꾸어라라든가 혹은 어떤 새로운 파일을 읽어드려라 라든가 하면 바꿀 문자열들을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될 것이고 읽을 파일명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즉각적인 어떤 처리 대신 화면에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 내용들을 현재 VI 화면 제일 아랫줄에 표시해 줌으로써 사용자가 확인을 해가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드를 마지막 행 모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명령 모드에서 대문자 ZZ 눌러주어서 즉시 종료할 수도 있고, 혹은 마지막 행 모드에서 콜론 Q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서 quit 예약자이겠죠. 현재 종료해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명령들은 뒤에 가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VI 편집기는 VI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외부 명령으로 실행이 되어져서 단독적으로 수행하고 나서 내가 편집한 파일을 불러들이거나 혹은 특정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을 것이요. 바로 편집기를 구동하는 순간에 인수로 하나의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면 이 파일이 존재하는 파일이면 그 파일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로딩 해주게 될 것이고, 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 파일이다 라고 하면 이 파일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모드로 VI 편집기를 구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VI 편집기가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마지막 행 모드를 통해서 새로운 파일을 읽어드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이름으로 현재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간단한 예를 다뤄봅시다. 현재 내 홈 디렉토리 밑에 exam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놨고, 자, 이 디렉토리에다가 복사하기를 루트 밑에 etc 밑에 hostname이라는 파일을 현재 디렉토리에 같은 이름으로 복사를 해놨습니다. 현재 우리가
ls 해보면 hostname이라는 파일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 현재 vi 하기를 예를 들어 테스트라고 해볼까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vi 에디터를 구동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빈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물결 표시가 나타나는 것은 화면 편집기이기 때문에 한 화면이 다 펼쳐져서 보여져 있지만 이 밑으로는 파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현재 구동한 vi 편집기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자, 콜론 눌러주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이 아래쪽에 콜론 표시가 기록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내가 입력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져요. 백스페이스 눌러서 수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행 모드는 보통 명령 모드와 다르게 반드시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 쳐 주어야지만 명령이 수행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 코맨드 프롬프트 상에서 하나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Q라고 눌러주고 엔터 치게 되면 다시 쉘 프롬프트가 나타나면서 vi 프로그램이 끝난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vi 하기를 hostname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해봅시다. 현재 경로에 hostname이라는 파일명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름을 구동을 하게 되어지면 지정된 파일을 기본적으로 읽어들여서 그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현재 명령 모드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여기서 값을 입력한다라고 해서 바로 입력되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역시 종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콜론 눌러주고 나서 Q 써주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그냥 파일명 지정하지 않고 바로 구동을 해볼게요. vi라고만 써주고 나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주면 간단한 정보 화면이 나타나면서 기본적으로는 vi 프로그램이지만 우리 리눅스 현재 버전의 리눅스에서는 vim이라는 vi 에디터의 확장 버전의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콜론 눌러서 마지막 명령행 모드로 구동하기를 e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기를 edit의 약자예요. 편집해라 라는 것이죠. 자, hostname이라는 현재 존재하는 파일에 대한 이름을 작성을 해주고 엔터 쳐주면 현재 기존의 파일을 불러오기 처리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vi 에디터를 따로 실행을 하고 나서 별도로 불러오기 작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바로 vi 에디터를 수행을 하면서 내가 편집할 파일을 지정을 하는 것이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내가 다시 콜론 하기를 w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 소위 저장하기 라는 명령에 해당하는 것인데 w 옆에다가 한 칸 띄고 hostname.new 라는 이름을 지정을 해볼까요? 자, 이것은 소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명령에 해당할 것이에요. hostname.new 라는 이름으로 write 해라 라는 의미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자, 저장하면 hostname.new 라는 새로운 파일이 생성됐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역시 콜론 Q 눌러주게 되면 자, 그리고 나와서 보면 hostname 뿐만 아니라 hostname.new 라는 파일도 하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vi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를 hello.c 라는 형태로 입력을 해봅시다. 하나의 소스 코드를 작성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hello.c 라는 이름의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자, 현재 상태에서 K 문자를 한번 눌러볼게요. 아무리 K자를 누르더라도 오류 비품만 발생되어지지 어떠한 문자도 화면에 출력되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런가 보면 현재는 vi 에디터가 시작되어지자마자 위치하게 되어지는 명령 모드이기 때문에 내가 K 같은 문자를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 K키에 해당하는 명령이 수행되어진 것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어서 오류 비품이 발생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앞선 그림에서 현재 명령 모드에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준다 라고 했었죠? 6가지 방법이 있었었죠. 가장 기본적으로 소문자 A라는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렀더니 이 아래쪽에 insert라는 표시가 나타나네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A를 눌러주면 이제 A라는 문자가 편집기 상에 입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백스페이스 눌러주면 지워질 것이고 K라는 문자 눌러주면 이제는 오류 비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K라는 문자가 그대로 입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샵 include 자, stdio.h 라고 해서 한 줄을 입력하고 나서 엔터 치게 되어지니까 여기 물결 표시가 뒤로 밀리는 것처럼 처리되어지면서 이제 두 번째 줄이 활성화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엔터 치면 또 한 줄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죠. 자, 뭐 int main 괄호 void 써주고 나서 엔터. 자,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처리가 되어 있는데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앞줄에 맞춘 다음에 중괄호 열고 printf hello 라고 써줍시다. 중간에 틀린 것 있으면 수정해 가면서 작성할 수 있어요. 같은 줄에 한해서는. 자, 세미콜론 써주고 또 엔터 쳐주고 나서 return 0 써주고 마감을 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뭐 이렇게 하나의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이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겠어요? 현재 ESC 눌러서 명령 모드로 돌아가고 현재 명령 모드 상태에서 콜론 Q 눌러서 바로 빠져나가면 내가 현재 입력한 내용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write 하기를 현재 작성한 코드 이름이 hello.c였으니까 hello.c에다가 저장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하지만 현재 vi 에디터를 구동하면서 hello.c라는 이름을 부여했기 때문에 굳이 파일 이름 지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write란만 해주게 되면 현재 지정된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저장하고 나서 우리 뭐 할 거예요? 종료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장하고 나서 벗어나라 라는 두 가지 작업을 한 번에 기술하기 위해서 콜론 write q 라고 써주게 되어지면 현재 hello.c로 저장한 후에 바로 vi 에디터를 종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hello.c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작성한 내용이 잘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자, 다시 구동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쉘의 편의 기능 중에서 히스토리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전에 수행했던 명령들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오르락 내리락 해서 명령들을 고를 수도 있어요. 혹은 느낌표 써주고 나서 V라고 써주게 되면 현재 내가 수행한 명령 중에서 가장 최근에 V로 시작한 명령, 이 명령이 되겠죠. 그 명령을 실행해라 라는 명령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참고 삼아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 hello라는 문자열을 대문자 h로 바꾸고 싶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저 hello라는 문자가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뭐 화살표 키를 통해 가지고서 이동이 되어지기는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우리가 화살표 키가 아니라 현재 커서의 이동을 위해서 HJKL이라는 이동 관련한 키들을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키보드 자판을 어떻게 치나요? 소위 독수리 타법이라고 해서 두 개의 손가락 혹은 세 개의 손가락 정도만 이용을 해가지고서 타자를 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판을 매번 확인을 하면서 타이핑할 것이 아니라 자판을 확인하지 않고서도 타이핑하기 위해서 키보드 위에 10개의 손가락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경우 키보드에 가보면 현재 F키와 J키에 약간 뭔가 볼록하게 홈 같은 게 하나 도드라져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각각 F키는 왼손에 J키는 오른손에 두 번째 손가락, 검지라고 하나요? 두 번째 손가락이 위치하게 되어지는 자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뭐 키보드를 보지 않더라도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살포시 올려놨을 때 각각 F키와 J키의 그 호응 부분을 감지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후 나머지 손가락들은 그 같은 열에 있는 그 옆쪽에 있는 키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현재 오른손이 올라가 있는 키 값들을 한번 보세요. 검지는 H라는 키에 올라가 있을 것이고, 중지는 J키에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약지는 K키에 올라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L키에 올라가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현재 HJKL이라는 것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놨을 때 손을 따로 이동시키지 않고서 기본 상태에서 내가 특성 커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치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화살표 키는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막 입력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가기 위해서 손을 기본 위치에서 떼서 화살표 키를 찾아 눌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위치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위로 이동하기 위해서 K키를 눌러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L키를 눌러서 해당하는 위치로 찾아가는 일을 굳이 자판을 확인하지 않고서도 해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VI 에디터는 터미널 모드에서 수행되어지는 화면 단위 에디터이다 보니까 2차원적인 편집을 지원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 마우스 같은 것들의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조작들을 키보드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처리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명령 모드라는 것이 편집 모드와 별개로 따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입력 모드에서 H는 H라는 문자를 입력하는 것이 되겠지만, 명령 모드에서 H는 현재 키보드를 왼쪽으로 이동해라 라는 처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드디어 헬로우라는 위치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내가 현재 H라는 문자의 값을 대문자로 바꿔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 봅시다.